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증시와의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날씨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좀 다시금 추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도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네. 자,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중국 증시 참 답답해요. 어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그렇죠. 재밌는 점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장 끝나고 나왔던 구글의 실적으로 인해서 시간 외로 현재 구글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급격히 나왔던 이게까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게요. 구글이 애플을. 제가 파랑주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쵸? 구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앞으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좀 시장 분위기는 2분기에 증권사들의 예상치 자체는 한 1850에서 2000포인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하니 우선 2000포인트 위로는 안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증권사들 예측치 제가 요즘 들어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어긋난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도 20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 문제인 점은 환율이 다시 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 엔달러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유가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죠. 이 포인트 때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에서의 조금 기대감은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 이슈라고 하지만서도 외인들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외인의 매도는 멈춘 상황이고, 다시 횡보한 이후에 추세적인 외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조만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설 이후부터 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주 관심을 좀 가져볼 때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2000포인트까지 반등 가능성 열려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설 이후의 흐름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증시가 초반보다는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네,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보자면 1917포인트 상황에서 0.4%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685포인트 보여주면서 0.01% 약보합권의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사항들이 다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외인이 어제 매수 들어왔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합니다. 자, 개인만이 200억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간은 375억, 외인은 238억 원 정도의 매도 상황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보이네요. 97억, 37억 매수 중이고요. 외인만이 82억 원대의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증시 체크해보자면요. 현재 플러스 0.57%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상해는 현재 1.2%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721포인트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이고요. 추가 상승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오후장 흐름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선물 상황은 0.34% 정도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외 선물 상황은.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고스란히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상해 종합주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아마 좀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2800포인트대의
안착 포인트가 나와준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빠른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코스닥이 방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 걸어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흐름에 따른 오후장 상승 기대 조금 더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 가능합니다. 이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마련되어 있죠? 예, 오늘 퀴즈도 굉장히 쉽습니다. 답이 좀 쉬운 것 같은데, 좀 네.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쓰시는 말일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보유주식을 매입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은인데요. 네. 1번, 송골매. 2번, 손절매. 3번, 돌팔매입니다. 네, 잘 보시고요.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이 주식에서. 맞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잘해야지만 좀 손해를 줄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이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영업이익 103억 원으로 정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 네, 손오공 캐릭터 완구 관련주입니다. 오늘 호실적이 아주 잘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네, 했다고 하죠. 이 종목이 특히 아주 크게 흥행했던 터닝메카드라는 장난감으로 맞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오늘 잘 갑니다. 터닝메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마트에서 네. 지나가다가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지는 않고 네. 이제 어릴 때 이제 많이 이제 못 사다 보니까 구경하는 것도 재밌죠. 구경 재미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네. 터닝메카드가 많이 보이는데 애들은 항상 그 앞에 있더라고요. 보면 주말에 오면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봤는데 늘 품절이라 저는 구경을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늘 없을 지금 때 잘 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거의 뭐 잘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자주 새로운 그쵸. 로봇이라고 신제품이. 할까요? 신제품이 새로운 로봇가 나온단 말이죠. 만화에. 그게 그럼 또 사고 또 사고. 장난감이랑 같이 나옵니다. 또. 괜찮은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긴 했었어요. 네, 좀 이따가 그쵸. 좀 다시 좀 잘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게시글 분위기 볼까요? 네, 게시글 분위기 보자면요. 터닝 메카드로 주가 터닝 됐다는 모습이고, 네. 자, 설 앞두고 새로운 캐릭터 또 출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네, 몰랐는데요. 나왔나 봅니다. 자, 애 키우는 분들은 알죠. 터닝 메카드의 위력을. 네. 제가 알기로도 이거 장난감 빼서 갔다가 엄마들끼리 싸운다고.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전부터 좋다고 했다가 이제 오르는 이유는 네, 그리고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임이 참 많이 맞는데요. 자, 정말 그렇죠. 장난감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원히트 원더라고 하나의 히트 상품이 좀 네,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따가 좀 봐드리도록 하고. 네. 자, 손오공의 이 터닝 메카드.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품절 대란이 일었죠. 맞아요. 웃돈을 주고 사야 될 정도였었는데요. 이거를 구하는 엄마는 좋은 엄마 아빠, 못 구한 어떡해. 엄마 아빠는 미운 엄마 아빠. 나쁘진 않죠. 슬픈데요. 네.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했는데 네. 이슈가 소멸이 딱 됐어요. 크리스마스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쫙 밀립니다. 근데 또 그 전에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이게 4분기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10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해서 전년 적자에서 4분기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슈는 당연히 터닝 메카드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은 항상 손오공 같은 경우가 잘 팔리긴 하는데 모자라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 네. 좀 실패했던 일부러 포인트가 그런 게 있었죠. 아니고 좀 그렇죠. 실패한 네. 이게 측면이군요. 어떻게 뭐 마땅히 이렇게 인기를 끌지에 대한 부분. 크리스마스 때 네.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 중에 그쵸. 하나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나 중국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2달이 걸려요. 배에서 그러네요. 실어 오는데. 그렇다 보니 그거를 주문을 할 수도 없고 그쵸, 더 찍어내라고 기술성이 얘기할 있는데.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아쉬운 점. 어쨌든 근데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허니버터칩 전략이라 그러죠. 그쵸. 적당히 요즘에, 찍어서 맞아요. 희소성 있게. 그 소주 중에도요. 네. 그 진로 참이슬 아, 맞아요. 그 사과 작년에. 맛 소주가 있는데요. 사과 맛이요? 네,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보면은 유자 맛이나 이런 건 있는데요. 사과 맛은 잘 없어요. 또 보물찾기처럼 맞아, 그렇게 그거를 해놓은 거구나. 일부러 네. 조금씩만 찍어내는 거예요. 허니버터칩처럼. 근데 요즘에 마트 가보시면 허니버터칩이 그냥 있습니다. 그쵸. 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쵸. 그냥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보통 그건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오공은 근데 이제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일부러 소량 생산합니다. 네. 신규 로봇 나올 때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이전 제품들이 아무리 이제 하도 종류가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쵸.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선 그거 못 사도록 산단 말이죠. 네. 친구들은. 그걸 사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재고떨이가 되면 또 다시 좀 늘려주고 이런 식의 전략을 손오공이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나 걱정인 것은 말씀 아까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또 있죠. 하나의 제품 가지고 리스크로 터졌던 게 네. 조금 이따 볼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런 포인트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인기 제품군을, 인기 만화를 또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당분간 제가 볼 때 향후 올해 내내 이게 터닝메카드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올해도 끄떡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좀 계속 보시고 부탁드릴 것은 등락폭이 이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장기로 봐야 될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 추세상 라인을 보세요. 그러네요. 딱 이 하단 라인에 대한 부분에 맞고서 올라가는 자리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 구간대에서 또 맞춰보자면 고점 포인트 자리가 또 요런 라인이거든요.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보이기 좀 더 남아있긴 한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또 제가 이 라인 잡아드린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맞춰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제발 한두 달로 승부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때 운 좋으신 분들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다가 수익을 내신 경우나 해당되는 거지 보통은 이 흐름에 따라 요 포인트에서 매수하셔야 되니까 네.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느긋한 대응을 하시고요.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최소 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5,500원을 이제 깰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날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5월에. 그 전까지는 맞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어린이날까지 이게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분들은 보통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 가져가신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셔가지고 네. 잘 버티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말 일주일만 가져가도 안달나십니다. 네. 주가가 일주일 동안 2% 빠져도 상담이 올 정도니까요. 방송 저녁에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아 보이지만 급등 이후엔 분명히 또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하셨다가 시간이 많아서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올 거예요. 요 하락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요게 가장 조금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져가기보다는 급등 나온 이후에 5,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시고 다시 5,000원 아래 4,000원 후반대에서 매수 잡고 5월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오공, 터닝 메카드에만 너무 의존하겠다라는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좀 더 인기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략까지 자세히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신작 게임 블레스 흥행에 따른 매출 기대. 네, 게임주입니다. 요즘 게임주가 정말 잘 오르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오늘 신규 대작 게임이죠. 이 블레스 흥행 기대감에 아주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은 게임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죠.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이제 어릴 때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요즘은 좀 그쵸. 이동할 때 많이 시간적 하고. 여유와 뭐 장소적인 부분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블레스는 모바일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이죠. 네, 온라인 게임이죠. 일단은 뭐 게시글 맞습니다.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볼게요. 자, 게시글 반응 보자면 게임 기대감 초반에만 잘 되고 시무룩해지는 거 아닌지 이런 글이 있고요. 요즘 게임들 너무 쉽게 나오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듯. 그리고 7년간 공들였다는데 주가가 많이 반응할지. 와, 7년이요. 네. 그리고 웹툰을 게임으로 마음의 소리 노블레스. 이런 이슈도 있군요. 그리고 이번 기대감은 느낌이 좋은데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기대감을 크게 모으고 있기도 하고, 블레스 같은 경우는 광고도 지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좀 모바일 네. 게임이 대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 게임 대작이 나왔다라는 점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 보자면 네. 웬만한 게임 가지고는 쳐다도 안 봅니다. 사실 그래요. 워낙 많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게임들이 네. 한 달에 막 몇십 개씩 나오니까 그쵸. 특히 모바일 쪽은 말도 못하고요. 네. 온라인 게임 쪽으로 봐도 한 달에 최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네. 7년 동안 7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데요. 7년. 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7년 만들었고. 전이면 온라인 게임이 정말 성행할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을 짜고서 본격적으로 만든 게 몇 년이 되겠죠. 하여튼 그쵸.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게임을 딱 출시를 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에 이제 오픈 베타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쭉 올라가다가 그 수요일 날부터 해서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슈 끝났으니까 나왔으니까 항상 한번 빠지죠. 항상 그런 주가는요.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소멸됐다는 판단하에 그 전까지 올라가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부터 올라가는 이슈는 바로 뭐 PC방 점유율 4위 며칠 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신작 게임 중에 네. 신작 게임 중에 최근에 한 3년 동안 나온 신작 게임 중에 PC방 점유율을 5등 안에 든 게임이 없다 그럽니다. 최근 게임 중이요. 네. 한 거의 3년 안 동안. 근데 이제 블레스가 들어왔어요. 네. 그만큼 조금 인기를 반영한다는 건데 1위 게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데 넘사벽입니다. 외국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맞아요. 뭐 스포츠 게임으로도 인기를 받고 있고 유명한 선수가 이제 페이커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뭐 연봉이 뭐 10억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고 거의 어쨌든 스포츠급이네요. 몇 억대의 네. 뭐 돈을 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인데 그 게임이 이제 1위기도 하고 리니지가 또 두 번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잘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4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이쪽에서 잘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픈 베타 시즌이에요. 네. 오픈 베타 시즌에 누구든지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끝이 나고서 정식 서비스로 바뀌는 게가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빠르면 보통 이제 바로 바꾸는데 정식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료 결제자들이 생길 것인가. 그게 이제 조금 주목을 받겠죠. 그러니까 보통 공짜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유료로 바뀌면 갑자기 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죠. 줄어들게 되죠. 그게 만약에 변함이 없다면, 또 성인 게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빠지긴 힘들고, PC방 쪽이 트래픽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기대감 가져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또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뚫고 넘어가는 2만원까지는 보고요.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레스 무료 오픈 베타가 끝나고 유료 게임으로 전환이 됐을 때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바닥은 다졌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매수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 포인트.
네, 오랜만에 다시 내추럴 엔도텍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지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게시길 분위기부터 볼까요? 참,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네. 자, 게시글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고개 드는 내추럴 엔도텍 왜? 이런 글이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 유입 사는 이유는 또 다수의 세계적인 제약사와 에스트로지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네. 그리고 매수하기 무서운 공포의 종목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포의 종목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사면 괜히 따라가고 싶어져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왜 오르나요? 저도 이 종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 작가님들께서 새 종목을 주시는데, 네. 이거를 딱 봤는데, 저도 이거 오늘 왜 오르지? 네. 좀 뒤적 해봤어요. 그래서 딱히 이슈거리는 없는데 몇 개를 찾아보니, 우선 이제 백수호공이 없어지고 뉴 백수호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백수호공의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갱년기 이제 우리 맞습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많이 드시는데 더 이상 사실 이제 뉴 백수호공 제품은 완전 진짜 순수한 깨끗한 제품일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럽하고 중국에 판매 허가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유럽 쪽에 또 뉴 백수호공 납품 포인트가 좀 잡히고 그리고 중국 쪽에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 효과를 또 보는 분들의 소문에 이게 사실 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 이슈가 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이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최근에 거의 한 2달 넘어서 최고 거래량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좀 밀린 상황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자리라서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추럴 엔도텍에 좀 궁금한 점은 이게 사실 9만원대 91,000원까지 갔다가 8,500원까지 깨진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단기간에 정말 곤두박질을 쳤죠.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때, 네. 2015년 초반에도 이거 되게 잘 가는구나. 이제 관심권에 사실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거의 뭐 곤두박질 10분의 1 토막. 거의 뭐 네.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참 뜨거웠죠 정말. 그래서 공장도 막 정리를 좀 해주고 구조조정도 네. 했던 것 같고 좀 제자리를 좀 잡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7월부터 해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야금야금 밀려 내려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게 정말 이게 크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착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요. 그게 우선 1차적으로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3만 원대 정도가 우선 안착을 해줘야지 얘가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가겠구나 하는 의지가 보이는 자리거든요. 네. 제대로 된 안착. 그러니까 하루에 안 되고요. 최소 일주일은 3만 원에 버텨야 됩니다. 어렵네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이후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2만 원대 후반부에서 횡보를 2만 원대 후반 안 됩니다. 보니까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대 위에서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야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근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실적이 이제 다 떨어내고 안 좋은 거 다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많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민심이 정말 돌아올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돌아올 때도 됐다. 그리고 이 종목이 더 이상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분명히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고점에서 바닥까지 깨진 상황에서 보통 종목들이 절반 정도까지 회귀를 하거든요. 아무리 못 가도 보통 4분의 1이에요. 한번 4분의 1은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절반 가격까지 5만 원까지는 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호흡을 조금만 좀 길게 본다면 5만 원까지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이 종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리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2만 원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2019님이 보내주셨네요. 항공주 이제 유가랑 상관없나요?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공주 네.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항공주를 제가 12월 달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항공주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차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환해지 용도로 파생 상품도 투자가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조금 여의치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본 상황인데 환율이 사실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1210원대 위로는 웬만하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주가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나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재미를 못 보는 게 이 지카 바이러스 이슈 때문인데 그렇죠.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윈도우스도 이제 오늘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이 많이 진원생명과학이 빠졌죠. 17% 빠지고 있고요. 네. 명문제약도 잠깐 볼까요? 명문제약 3.7%. 얘는 좀 다시 좀 올라가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약간 상승 흐름은 좀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락 쪽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도 좀 소멸이 됐고 아무리 좀 WHO에서 쪽에서 위험군으로 지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그 병은 아니기 때문에 에볼라만큼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메르스 사태처럼 크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린다면 항공주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답변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 주시죠. 나 퀴즈의 정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손절매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